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막바지에 접어든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와 관련해 50대 자유우파 현직 변호사인 이동호 변호사가 누가 국힘당 당대표가 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피하 식별, 주제 파악도 못하는 한동훈 일당, 자기 진영뿐 아니라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한동훈 일당을 심판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는 또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무리하기 짝이 없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통렬히 비판하면서 특검이야 정권의 끈앞을 들이니 그렇다 치더라도 이 사건 영장 판사는 도대체 법과 직업적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 법관인지 심히 의심스럽다. 특검이나 검찰보다 더 큰 문제는 법원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참고로 민중기 특검팀이 청구한 김건희 여사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경찰대 출신인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입니다. 오늘은 이 소식과 함께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어떻게 봐야 할지에 대한 선거관전법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대법대 출신으로 법무법인 온다 소속인 올해 52세의 이동호 변호사는 대한민국이라는 상당히 괜찮은 나라가 이재명 좌익정권 출범으로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고 앞으로 더 암담한 미래가 예상되는 것과 관련해 소셜미디어 게시글을 통해 한동훈 일당을 통렬히 비판했습니다. 이동호 변호사는 한동훈 씨가 이재명 외교를 비판한다며 국민들 피눈물 난다고 했다는데 그 원인을 제공한 게 바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선 한동훈 아닌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자기 진영뿐 아니라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서는 안전하게 패북질이나 하면서 자기가 제일 열심히 싸우는 줄 착각하고 같은 당의 다수 당원을 극우로 매도해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데 보수 정당이 집안 싸움하느라 재구실 못하는 것은 국힘당만이 아니라 나라 전체의 불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이어서 그래서 이번 국힘당 당대표 선거에서 누가 당대표 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건 바로 피하 식별, 주제 파악도 못하는 한동훈 일당을 심판하는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한동훈 부류는 원래 민주당에 가도 손색 없는데 민주당이 문재인 이후부터 좌익 포퓰리스트 정당이 되다 보니 거긴 못 가고 그 대안으로 우익에 들어가 탕란하려는 세력으로 보인다면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 집안에 있으면 맨날 싸울 수밖에 없으니 이번에 심판해서 내보내고 각자의 길을 가다가 필요할 때 연대를 하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될 것으로 본다라고 역설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또 탄핵 반대 당론을 철회하고 사과하자는 한동훈, 안철수, 조경태, 김용태 등등은 탄핵 반대를 사과하면 민주당 당대표가 얼씨구나 만나주고 파트너로 상대해줄 거라고 생각한 건가라면서 한동훈이나 안철수, 조경태, 김용태, 김건식, 윤희숙 부류의 인간들의 안이한 현실인식을 강도 높게 질타했습니다. 이동호 변호사는 또 바보야 문제는 특검이나 검찰이 아니라 법원이야 법원 이런 제목의 글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영장전담 판사 그리고 좌경화된 대한민국 법원을 통렬히 비판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건설회사 회장이 줬다는 진품 목걸이가 왜 김여사 측이 아닌 회장 측에서 나오지? 줬다면서 왜 회장 측에서 나오냐고. 그리고 목걸이 건은 영장 청구 범죄 사실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다는데 특검이 그걸 구속의 결정적인 구실 증거인멸로 들고 결과적으로 영장이 발부되었다면 이는 명백한 별건 구속 아닌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조국이는 부인이 구속 중이라는 이유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는데도 방어권 운운하며 법정 구속을 안 시켰는데 전직 대통령의 부인은 남편이 구속 중이고 혐의 부인하는 중인데도 구속을 하면 이는 정당한 방어권을 침해하는 명백히 부당한 구속이 아닐 수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이야 정권의 끈앞을 들이니 그렇다 쳐도 이 사건 영장 판사는 대체 법과 직업적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 법관인지 심히 의심스럽다. 이건 그냥 판사 본인이 보수
국힘당이나 윤 전 대통령 내외가 너무 싫은 반면에 이재명과 민주당이 너무 좋아서 저렇게 판결한 게 아닌가 싶다. 말 그대로 원님 재판이고 줄리 너 제대로 엿 한번 먹어봐라는 식의 사적이고 천박한 감정이 개입된 판결이 아니냔 말이다. 이렇게 생각 않고서는 영장 발부 결정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동업 변호사는 이어서 대한민국 법원의 전반적인 좌경화 분위기를 지적합니다. 그는 법원 주요 포스터에 완전 좌경화된 개딸 4050 판사들이 쫙 깔린 것 같은데 이런 법관들이 주도하는 법원을 과연 우대해줄 필요가 있나 회의가 든다. 차라리 민주당 계획대로 대법관 30명으로 정원해서 판사들의 힘과 권위를 빼버리는 게 낫지 않나 싶을 정도라면서 기왕 이렇게 된 거 대법관 30명 정원도 약하고 아예 멕시코처럼 법관 선출제로 전환해버리고 연봉도 검사 수준으로 내려버리는 게 좋겠다. 대관절 검사보다 판사에게 연봉을 더 줄 이유가 뭔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더욱 분발해서 사법부를 그냥 가루로 만들어버린다면 나는 박수 쳐줄 용의가 있다.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지 않는 법원은 더 이상 우대해줄 가치가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이동호 변호사의 한동훈 일당에 대한 심판의 중요성, 또 좌경화된 대한민국 판사들에 대한 통렬한 질타, 아마 공감하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이 대단히 많으실 걸로 생각합니다. 이어서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관전법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주일이 남았죠. 이제 핵심적인 문제는 장동혁 후보의 대역전이냐, 그렇지 않으면 김문수 후보의 다시 뒤집기냐, 지금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좌익 정권의 폭주와 맞서 싸워야 할 막중한 책무를 지닌 제1야당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전이 막바지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이 8월 15일 광복절이니까 8월 22일 전당대회 날까지 꼭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물론 이번 경선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그러니까 4명의 당대표 후보 중에서 누구라도 50% 이상을 득표하지 못하면 상위 1, 2위 2명의 후보가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됩니다. 전당대회 다음 날인 23일에 다시 한번 TV 토론을 하고 결선 투표를 치릅니다만은 일단 전당대회까지는 딱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이번 국힘당 대표 선거는 지난 6.3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투쟁에서 각광을 받기 시작한 장동혁 의원이라는 두 후보의 양강구도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탄핵 찬성파 당내 반란 세력인 조경태, 안철수 후보도 김문수, 장동혁 후보와 함께 4명이 경쟁하는 본경선에는 진출했지만 누가 대놓고 선거관리에 장난을 치지 않는 한 조경태나 안철수가 당대표에 당선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제로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좌파나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을 포함한 전체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 지지자 및 한동훈 지지자들이 선호하는 조경태 후보가 김문수, 장동혁 후보와 함께 3파전으로 비춰집니다. 그렇지만 국힘 당대표 선거는 당원투표 80%와 역선택 방지 조항이 포함된 일반 여론조사 20%로 치러집니다. 이에 따라 우파 또는 보수층과 당원들의 선택이 선거 결과를 좌우하기 때문에 전체 여론조사상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조경태 지지율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조경태는 최근 소위 내란 특검에 출석해서 자신이 몸담고 있는 국힘을 내란 정당으로 매도하고 당내 구성원들을 내란 동조 세력으로 모욕하는 명백한 해당 행위를 저질러서 당내에서 큰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새로운 당 지도부가 출범하면 조경태는 더 이상 국힘에 남아있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이미 조경태의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최근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후보가 강도 높게 질타하면서 사실상 당을 떠나라고 지금 요구한 상태입니다. 아무리 한동훈 세력이 열심히 입당시킨 일부 당원들이 조경태를 지지한다고 하더라도 그가 다수 당원들의 선택으로 당대표에 당선되는 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안철수 역시 당원들의 미미한 지지율을 볼 때 선거 전의 주요 변수는 되지 못합니다. 만약 8월 22일 전당대회 전에 조경태, 안철수 두 사람이 단일화해서 선거가 3파전이 되고 혹시 그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경선에서 2위 안에 들어가서 결선 투표에 진출한다 하더라도 그 경우에는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후보 지지자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조경태나 안철수를 비토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조경태나 안철수가 당대표가 되는 일은 없다고 내가 감히 확실히 지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당대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간 가운데 최근 요동치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장동혁 후보의 대약진이 확실히 눈에 띕니다. 그래서 이른바 대이변, 즉 장동혁 후보의 당선 가능성도 점차 가시권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장동혁 후보는 지난 8월 8일 오후 보도된 뉴데일리 의뢰 리서치웰 여론조사에서 보수층에서의 지지율이 31.5%를 기록해서 28.9%에 그친 김문수 후보를 제치고 처음으로 보수층 지지율 1위로 올라섰습니다. 이어서 8월 13일 공개된 천지일보 의뢰 코리아 정보 리서치 여론조사에서는 국힘 지지층에서 장동혁 40.5%, 김문수 27.7%로 그 격차를 더 넓혔습니다. 코리아 정보 리서치의 한 달 전 조사 때는 국힘 지지층에서 반대로 김문수 39.2%, 장동혁 13.9%였으니 최근에 얼마나 판세가 출렁거렸는지를 한눈에도 알 수 있습니다. 당초 이번 국힘 당대표 선거는 지난 6.3 대선 국힘 후보였던 김문수 전 장관이 출마할 경우 그의 무난한 낙승이 예상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 정변 후인 지난 2017년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였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대선에서 불과 24%대의 득표를 하고도 다음 당대표에 무난히 당선됐습니다. 이런 과거를 떠올린다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변이라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홍준표 후보보다 훨씬 높은 41%대의 만만찮은 득표를 기록해서 제1야당의 명맥을 이어나갈 수 있게 한 김문수 후보가 당대표가 되는 것은 따놓은 당상인 듯이 보였습니다. 직전 대선 후보의 정치적 무게감, 특히 비록 당선은 되지 못했더라도 상당한 선전을 한 후보의 무게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큽니다. 실제로 아까 한 달 전 여론조사 결과도 소개해드렸습니다마는 당대표 선거 전 초기만 해도 국민의힘 지지층 혹은 보수층 혹은 우파층에서 김문수 후보는 다른 경쟁자들보다 훨씬 높은 지지율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은 하락세를 보이는 반면 장동혁 후보가 누구도 예상 못한 돌풍을 일으키면서 무서운 기세로 치고 올라와 선거전 판세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거전 판세가 크게 요동치고 대이변의 가능성도 가시화하면서 당초 별로 관심을 끌지 못할 것으로 예상됐던 국민의힘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에 대한 관심도 최근 들어서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변수가 작용해서 이 한 달 동안 장동혁 후보의 돌풍 또는 대약진과 김문수 후보의 정체 또는 하락세라는 대격변의 정치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일까요? 장동혁 후보가 엄청난 바람을 일으키면서 선전하는 비결은 무엇보다도 당대표 선거전 과정에서 국민의힘 지지층 등 한국의 핵심 자유우파 또는 보수우파 성향 국민들의 중요한 정치적 요구에 순발력 있게 대응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현재 한국의 자유우파 또는 보수우파 성향 국민들이 갖고 있는 핵심적인 정치 정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정권의 폭주에 대한 분노 및 우려와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인권유린적 고초에 대한 인간적 연민과 동정, 이런 정치적 현실을 초래한 직접적 계기가 된 탄핵 정변에 가담한 국힘 내 한동훈 세력에 대한 강한 거부감, 선거 부정 의혹 진상규명과 철저한 제도적 개선 등에 집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이들 정서를 모두 공유하고 있는 이들도 있고 이 가운데 몇 가지 정서를 갖고 있는 이들도 있지만 대체로 이 같은 변수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후보는 자유우파 또는 보수우파 국민들의 이 같은 심리를 정확히 읽고 당대표 선거 전 초반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인권탄압, 인권유린 논란이 확산될 정도의 참혹한 고초를 겪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력한 연대의식을 나타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고 갔고 이재명 정권 출범에 결과적으로 부역했으면서도 오히려 소위 극우몰이니 내란몰이니 이런 행동에 열을 올린 한동훈, 조경태, 윤희숙, 김건식류의 탄핵 찬성 세력에 대한 단호한 척결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결기가 지난 탄핵 정변과 대선 과정에서 한국 우파의 괴멸을 막았던 장외 자유시민 애국 세력 사이에서 장동혁에 대한 재인식과 지지율 급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지난 탄핵 반대 투쟁 때도 돋보였던 그의 탁월한 연설 실력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번에 대전에서 열렸던 충청권, 호남권 합동연설회에서 그의 연설은 그 역대급 연설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장동혁의 대약진은 한동훈, 조경태, 안철수, 윤희숙, 김건식 등 국민의힘 내 탄핵 찬성 반란 세력의 소위 극우몰이 광풍을 잠재우는 데도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평가합니다. 반면 김문수 후보가 대선 때 올렸던 그 만만찮은 지지율을 단기간에 크게 까먹으면서 당초 예상됐던 당대표 선거 압승 구도가 흔들리게 된 것은 바로 장동혁 후보가 약진한 이런 부분들에서 김문수 후보가 얼마 전까지 잇따라 패착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김문수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올렸던 41%대의 비교적 높은 득표율이 모두 자신에 대한 지지율이라고 잘못 생각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41%대의 지지율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연민, 탄핵 찬성 세력들에 대한 분노, 그리고 선거 부정 의혹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애끓는 호소, 이런 부분들이 합쳐진 지지율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일단 좀 판단을 착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냉정히 따지면 장동혁 후보도 과거와 관련해서 상당히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당장 지난 4.10 총선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하에 사무총장으로 있으면서 그 논란 많던 공천, 가령 도태우 장해찬 후보를 날린다든지 혹은 김소연 변호사나 민경욱 의원을 컷오프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장동혁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동훈과 결별하기 전만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당시 좌익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공격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방어하기는커녕 한동훈과 함께 일정 부분 더불어민주당 세력의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것은 바로 최근 들어서 특히 한동훈과 결별한 이후 탄핵에 단호히 반대하고 탄핵 반대 투쟁의 전면에 나선 부분, 이런 부분들에서 과거의 흠결 문제점보다는 최근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본인의 진짜 심경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외부에서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지금 감옥에서 혹독한 고초를 겪고 있고 정치적 야인이던 김문수를 장관으로 발탁해 결정적 정치 재기의 기회를 주었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 연민이나 연대의식을 보여주는데 실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김문수 후보가 개헌 저지선을 지키겠다는 이유로 현재 상당수 자유우파 성향 국민들 사이에서 공적 중에 공적으로 꼽히고 있는 한동훈, 이준석 세력과 같이 가겠다고 한 것도 지지율 급락을 초래한 중요한 원인이었습니다. 물론 김문수 후보로서는 이재명 정권에 대항하고 좌익 세력이 밀어붙일 개헌을 막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한 석이라도 더 많은 의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이 같은 입장, 그러니까 대통합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한동훈, 조경태 등의 세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이나 소위 내란 특검 표결 등에서 잇따라 더불어민주당에 가세한 배신의 역사 때문에 한동훈 포용 방침은 특히 우파 국민들 사이에서 먹혀들지 않았고 오히려 심각한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지금 자유우파 진영의 전반적인 정서는 고름은 짜내지 않으면 시간이 지난다고 살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몸 전체를 망치는 악성 종양으로 무섭게 번질 뿐이다라면서 한동훈 세력을 이재명 세력 못지않게 증오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김문수 후보 지지율이 급락한 데는 또 그가 대선 후 이른바 부정선거 의혹 진상규명 및
척결 의지가 희박하다는 인상도 적지 않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물론 냉정히 객관적으로 따지면 부정선거 의혹 규명과 제도 개선에 관한 입장은 김문수 후보나 장동혁 후보나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전선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김문수 후보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장동혁 후보보다도 더 먼저 강조했고, 지난 선거들에 대한 진상규명, 많은 자유우파 국민들이 요구해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두 후보 모두 아주 선명한 그런 입장이라고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정치적 현실을 감안해서 현역 정치인이 거기까지 가기 쉽지 않다는 점은 우리가 일정 부분 감안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지만 김문수 후보는 바로 6.3 대선의 당사자였다는 점에서 특히 부정선거 의혹 진상규명에 관심이 높은 시민들 사이에서 지지도가 급락하고 김문수 이미지가 추락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전당대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지금 이 시점에서 과연 국민의힘 당대표는 최종적으로 누가 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 직접적으로 말한다면 현실적으로 탄핵 찬성파인 조경태, 안철수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만큼 최근 무서운 상승세를 타고 있는 장동혁 후보가 당대표에 당선되는 대이변의 주인공이 될지, 아니면 당초 대세론의 주인공이었던 김문수 후보가 다시 지지율을 회복해서 처음 예상대로 당권을 장악할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최근 김문수 후보가 선거 전 초반과 중반까지의 상황 판단과 전략 전술의 실패를 확실히 깨닫고 장동혁 후보 이상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고초에 대한 강한 연대감과 명백한 해당 행위를 한 조경태에 대한 즉각적이고 강도 높은 대응을 하고 있는 점, 또 이재명 정권의 하수인격인 특검의 저 무도한 당사 압수수색 기도에 가장 먼저 당사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하는 싸우는 김문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점, 저런 점 등이 뒤집기에 뒤집기, 다시 말해서 역전극의 재역전극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도 관심거리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와 관련해서는 최근 자유우파 성향 유튜브 채널이나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장동혁 후보에 대한 선호도가 압도적으로 김문수 후보를 앞지른 것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의 오랜 당원이나 경륜이 풍부한 자유우파 사회운동가들 사이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독재정권과 정면으로 맞서 싸우는 데는 처절한 투쟁의 경험을 갖고 있고 좌익 세력이 함부로 덤비기 어려운 김문수 후보가 장동혁 후보보다 더 적임자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또 장동혁 후보는 이번에 바로 당대표가 되는 것보다는 한 텀을 더 거치고 앞으로 좀 더 장동혁 후보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를 지켜본 뒤 그때 장동혁을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나는 이번에 선출되는 국민의힘 당대표는 탄핵 찬성 반란 세력인 조경태나 안철수만 아니면 김문수, 장동혁 두 사람 중에는 누가 되더라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국힘보다는 민주당에 더 가까운 성향의 이준석, 김종인, 한동훈 같은 자들이 잇따라 당권을 장악해서 당을 이상한 방향으로 몰아가 우파정당, 보수정당의 정체성을 완전히 허물어뜨린 것과 비교하면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김문수나 장동혁 두 사람 중에서 한 명이 당대표가 될 것이 확실시된다는 점은 그래도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을 외부의 적과 내통해서 임기 도중에 쫓아내는 데 가담한 자들이 그 당에 남아서 당권 장악까지 노린다는 게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도대체 정치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선거에서 흔히 있는 일이긴 하지만 당대표 선거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김문수 후보나 장동혁 후보를 열성적으로 지지하는 이들 사이에서의 갈등도 최근 좀 증폭되는 양상입니다. 선거란 건 원래 그런 거니까 그 부분 자체를 너무 심각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적어도 김문수 후보나 장동혁 두 후보는 지금 정치 현실에서 이재명 좌익 독재 정권과 맞서야 하는 한국의 비좌파 정당에서 매우 소중한 리더들입니다. 두 사람 다 대단히 소중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 다 매우 중요합니다.
더구나 한동훈이나 조경태나 안철수나 김건식이나 윤희숙이나 이런 자들과 비교한다면 말도 안 되는 정도로 소중한 존재가 바로 김문수, 장동혁 김문수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번 당대표 선거가 끝나면 누가 당대표에 당선되든지 당연히 김문수, 장동혁 김문수 두 후보는 힘을 합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정권과의 치열한 투쟁에 전면에 나서야 할 중요한 책무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남은 선거전 기간 동안 두 후보는 물론 지지자들도 치열한 경쟁과 성원은 하되 지나치게 감정을 상해서 앙금이 두고 오래 남는 그런 극단적 상황까지는 치닫지 않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권순월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